5번 어느 회사에서 사원 8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점수에 따라 상위 25%를 뽑아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상위 25%는 25%가 4분의 1이니까 80명에서 4분의 1만큼, 즉 20명은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 해외에 가는 최저 연수 점수는 전체 사원의 평균 연수 점수보다 8점이 더 높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 점수보다는 18점이 높았다. 또한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 점수의 3분의 2배보다 2점이 더 높았다. 이때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를 구하시오. 최저 연수, 해외여행 가는, 요거를 그럼 X라고 해놓고 X값 구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기 1번부터 해외여행을 가는 최저 연수 점수, 요거 X죠. X가 전체 사원의 평균 연수보다 8점이 높다. 그러면은 전체 사원의 평균 점수를 X로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1번에서 전체 사원의 평균 점수, 연수 점수, 이거보다 X, 이거 더하기 8점한 게 X니까 그럼 요거는 X에서 8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 점수는 여기 X보다 18점이 높았으니까 그럼 해외여행을 가지, 여기 2번식에서 해외 가지 않는 사원들의 평균 점수, 평균 연수 점수는 이 평균 연수 점수 X가 이 점수보다 18점이 높았으니까 X에서 18을 빼면 여기 해외에 가지 못하는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 3번, 이거 3번이라고 해주면 3번에서 이게 지금 X죠. 해외여행 가는 최저 연수 점수는 X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 점수, X는 해외여행을 가는 평균 연수 점수의 3분의 2배보다 2점이 높았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평균 점수를 X로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렇게 나타내 주면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평균 점수는 X에서 2를 빼고 X 빼기 2에다가 요거 3분의 2 역수 곱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고, 그리고 이때 X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은 전체 사원의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체 사원은 80명이라고 했죠. 그럼 전체 사원의 점수, 이거 이제 전체 사원의 연수 점수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전체 사원의 평균 점수 곱하기 전체 사원 수 해주면 전체 사원의 연수 점수가 나오겠죠. 평균 점수 X-8 곱하기, 이게 80명 이렇게 한 거니까 곱하기 80 이렇게 주면 전체 사원의 연수 점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요것은 이제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원의 평균 점수, 요거 해외여행 가지 않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 20명이니까 가지 않는 사람은 60명이 안 가겠죠. 여기 60명 곱하기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X-18 더하기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평균, 요거죠. 요거 곱하기 해외여행 가는 사람 수가 20명이라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이 사람들의 점수 X-2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 사원의 연수 점수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요거 정리하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요거 좌변에는 80X 빼기 88에 64, 이거는 60X 빼기 68에 48, 6, 10, 48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0 붙고 더하기 요거는 2, 여기 10이고 여기 30
30x 빼기 3이 60 이렇게 되어서 x끼리 다 묶어주면은 90에서 80 빼니까 10x가 남고,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1080에다 마이너스 60 하니까 1140 마이너스 1140 좌변으로 보내면 1140 빼기 640 하면 500 이렇게 되어서 x값은 5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가 50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두 컵 A, B에 설탕물이 각각 300g, 400g 들어있다. 컵 A에 설탕물 200g을 컵 B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잘 섞은 후 컵 B에 있는 컵 B에 있는 설탕물의 6분의 1을 다시 컵 A에다가 넣고 잘 섞은 다음 농도를 측정하니 두 컵 A, B에 들어있는 설탕물의 농도는 각각 9%, 10%였다. 처음에 두 컵 A, B에 설탕물에 들어있던 설탕의 양이 각각 A g, B g일 때 B 빼기 A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이것도 농도 문제인데 소금 대신에 설탕이 들어간 거죠. 농도는 그럼 여기는 설탕물 분의 설탕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설탕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설탕의 양은 농도 곱하기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의 양 구해줍니다. 그러면 설탕물의 양부터 설탕물의 양 이거가 A컵, B컵에 원래 각각 A컵에 300g이 있었고 B컵에는 400g이 있었어요. 그런데 A컵에 있는 설탕물 200g을 B컵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A에서 200을 빼가지고 B에다가 200을 이렇게 넣어줬죠. 그럼 B컵에 있는 설탕물의 6분의 1을 다시 A컵에 넣었다. 그럼 B컵에 지금 600이 있는데 600에 6분의 1 600에 6분의 1을 A에다 넣고 그럼 여기에는 얼마가 남았냐면 6분의 1 보냈으니까 6분의 5가 남았겠죠. 이렇게 설탕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농도는 AB에 원래 있던 거에 농도는 설탕분의 설탕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설탕물이 300이었을 때 설탕물 분의 설탕의 양이 A에 들어있던 게 A g, B에 있던 게 B g이었으니까 설탕물 분의 설탕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3분의 A가 되고 또 B에 들어있던 거는 설탕물 400g 안에 B g만큼 있었으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4분의 B 이렇게 농도를 구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설탕의 양은 원래 A 안에는 설탕 A만큼이 있었는데 200g을 B에다 넣었다. 그러면 200g 안에 들어있던 설탕의 양은 여기 설탕의 양은 요거죠. 농도 곱하기 3분의 A 곱하기 설탕물 200g 200g을 여기서 빼주는 거죠. 설탕을 지금 여기 원래 있던 A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빠지게 되냐면 200g에 있는 설탕의 양만큼 나가니까 농도 곱하기 설탕물 200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00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원래 설탕이 B컵에는 B가 있었는데 이게 3분의 A 곱하기 100분의 200이 여기로 왔죠. B컵으로 왔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설탕물 요거 전체의 6분의 1이 다시 A로 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설탕 6분의 1이 A로 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약분되고 이거는 3분의 2A 여기에다가 얼마큼요? 6분의 1 3분의 2A 더하기 B만큼이 A, B가 이렇게 나눠지죠. B만큼이 A컵에 다시 들어오고 그럼 6분의 1을 보냈으니까 남은 거는 6분의 5만큼의 설탕이 남아있겠네요. 이렇게 설탕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의 농도가 각각 9%, 10%가 되었다. 그럼 이때의 농도는 여기 최종 설탕물 농도는 다시 이걸로 해서 구해주면 되죠. 요거를 일단 각각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여기 6하고 나눠지니까
그럼 다른 색깔로 나눠주니까 100이 되고, 그러면 300 더하기 100, 400에서 200이 빼니까 A에 있던 설탕물 요거는 200g, 여기는 600에 6분의 5니까 요거는 500g. 그래서 이거는 200g, 500g 설탕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의 양은 여기 안에를 먼저 정리를 해주면 요거 100씩 나눠주고, 그리고 A에서 그러면 3분의 2A를 빼니까 여기는 3분의 1A가 되고, 더하기 여기 6분의 1을 각각 곱해주면은 6선 18분의 2니까 9분의 1A 더하기 6분의 1B,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이거는 9분의 3이니까 9분의 4A, 9분의 4A 더하기 6분의 1B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에 들어있는 요 설탕의 양은 이거 6분의 5를 각각 곱해주면은 여기는 6분의 5B 더하기 여기는 2, 3, 3이니까 3, 3, 9분의 5A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A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요게 B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농도가 이제 9%, 10%가 됐대요. 그러면 이 농도 9%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설탕물분의 설탕이니까 설탕물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걸로 또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요 설탕의 양, 이것은 농도 곱하기 설탕물 나누기 100, 나누기 100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설탕의 양 9분의 4A 더하기 6분의 1B, 이것은 농도가 지금 A가 9%가 됐다고 그랬죠. 9%니까 100분의 9 곱하기, 그 다음에 설탕물 여기 200g, 이게 설탕의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B에 들어있는 거는 요것이 6분의 5 B 플러스 9분의 5 A만큼의 설탕은 농도가 얘는 10%가 됐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500g 설탕물의 양 50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B에 대한 식 1번, 2번이 있으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A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1번 정리해주면 양쪽에다가 여기 18을 양쪽에다 곱해주게 되면은 9, 2, 18, 8A 더하기 3B가 여기는 9, 2, 18 곱하기 18이죠. 64, 144에다가 18, 324 이렇게 나오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다가 18하고 18 곱해주면은 여기 6, 3, 18, 여기는 15, B가 되고, 그 다음에 2, 5, 10A, 이것이 50 곱하기 18, 8에 40, 90, 900이 되겠네요. 900 이렇게 돼서 여기 1번식에다가 3을 곱해주면, 아니 5를 곱해주면 5, 3, 15B가 되고, 그 다음에 5, 8에 40A, 324 곱하기 여기 5 해주죠. 4, 5, 20, 2, 5, 10, 5, 3, 15, 1620 이렇게 해서 위에 식 아래식 빼주고 나면은 여기 30A가 되고, 요거는 72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 2, 6, 3, 42 A 값은 24, A는 24, A는 24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여기에다가 24 넣어주면 240, 900 빼기 240 해주면은 660 이고 660 나누기 15 해주면은 이거 4, 60, 44. B의 값은 44가 나오게 되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B 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44 빼기 24 해주면 20. 그래서 답은 20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어느 맞춤 양복점의 장인은 양복 한 벌을 만드는 데는 3일이 걸리고 코트 한 벌을 만드는 데는 2일이 걸린다. 장인은 옷 한 벌을 만들 때마다 하루의 휴일을 보내며 일요일은 항상 쉰다고 한다. 만약 장인의 휴일과 일요일이 겹친다면 다음 날인 월요일도 쉰다. 그러니까 휴일하고 일요일이 겹치면은 그 다음 날 쉬니까 그 휴일이 일요일이 겹쳐도 휴일이 줄어들 일은 없다는 거죠.
그 일하는 날수에서 일요일 빼고 휴일 빼고 따로따로 각각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장인은 양복과 코트를 합하여 22벌의 주문을 받고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98일이 지난 후 모두 완성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장인은 몇 벌의 양복을 만들었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양복의 개수를 x라고 해주면 양복 개수 더하기 코트 개수 y 한 것이 22벌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식이 나오죠. x 더하기 y는 20이다. 이러한 방정식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보니까 양복 한 번 만드는데 3일이 걸리고 코트 한 번 만드는 데는 이틀이 걸리는데 한 번 만들 때마다 하루씩 꼭꼭 쉬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총 일한 날수, 양복 한 벌을 만드는 데는 3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코트 한 벌을 3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쉬었으니까 결국은 양복 한 벌을 만들 때는 4일이 걸리죠. 이렇게 4일이 걸리고 여기가 총 일한 일수, 총 일한 일수를 한번 구해줘 봅니다. 여기 4에다가 4일이 걸리는데 양복을 만들 때 4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양복 몇 벌을 x벌을 만들면 x 곱하기 4일만큼의 날짜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더하기, 그리고 y는 코트니까 코트를 만드는 데는 이틀이 걸리는데 또 하루씩 꼭 쉬었으니까 코트 개수 곱하기 코트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2 더하기 1 해주면은 또 총 일한 날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한 것이 일한 날짜가 98일인데 일요일마다 쉬었다고 했으니까 98일 중에 일요일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죠. 그럼 98 나누기 일주일이 7일이니까 7로 나눠주면 28, 74, 28, 14로 나눠 떨어지죠. 14주 동안 딱 일을 했다는 거예요. 14주니까 일요일이 14번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은 총 일한 날짜 98일에서 일한 날수, 이것은 98일에서 14를 뺀, 그러면 84일 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84일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요 3과 1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은 만드는데 일한 날수고 1일은 만들고 나서 쉰 날이에요. 2 더하기 1도 2일은 코트를 만드는데 2일이 걸리고 2일 하고 나는 다 만들고 나 하루가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 x가 양복이죠. 양복을 만들면 일하고 한 번 쉬고 또 일하고 한 번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또 코트를 만들 때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98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98일 되면 마지막 마쳤을 때는 98일 일하고 일해서 이제 코트든 양복이든 이렇게 딱 만들었죠. 그러면 요까지 걸린 게 총 걸린 날수가 이게 98일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가 98일. 여기 쉰 날짜는 요거 하나는 빼줘야겠죠. 이래가지고 완성을 했으면 완성한 날짜에서 끝난 거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거 휴일에 포함되어 있던 코트를 만들고 셨던 양복을 만들고 셨던 맨 마지막에 있던 휴일은 하나 빼줘야 되는 거죠. 이런 날수에서.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를 하면은 4x 더하기 3y가 85 이렇게 두 번째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1번, 2번식 정리를 하면 1번식에다가 3 곱해줍니다. 여기 1번식 곱하기 3 해주면 3x 더하기 3y가 66. 요거 통째로 빼주면 없어지고 x는 이게 19가 나오죠. 그래서 몇 벌의 양복을 만들었는지 구하시오. 19벌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이 A, B 두 조로 나뉘어 학교로부터 28km 떨어진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간다. 학교 앞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A조는 시속 6km로 걸어가고 B조는 시속 60km로 달리는 승용차를 타고 간다. 도중에 어떤 지점에서
B조 학생들은 승용차에서 내려서 시속 6km로 걸어가고 승용차는 바로 되돌아가 걸어오던 A조 학생들을 태우고 시속 60km 다시 양로원까지 갔대요. B조가 A조보다 18분 늦게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A조와 B조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네요. 단 A, B 두 조가 걷는 속력과 승용차의 속력 각각 일정하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줘 보면 여기 학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양로원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28km라고 했어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냐면 시속 6km로 이렇게 가다가 아워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부터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간 거죠. A조는 이렇게 걸어가고 또 B조는 여기서 60km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km/h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내려가지고 나머지는 이 학생들은 여기 걸어서 가고 그리고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보면 자동차는 이렇게 여기까지 얘를 B를 태우고 왔었죠. B를 태우고 왔다가 다시 되돌아 A조 학생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왔다가 A조 학생들이 있는 데까지 또 왔다가 A조 학생들을 태우고 여기서부터 다시 60km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한 거예요. 얘는 자동차니까 다시 속이 60km로 통일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걸린 시간이 B조가 A조보다 18분 늦게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A조가 도착한 시간을 T시간이라고 해주면 B가 도착한 시간은 T 더하기 18분. 근데 이게 지금 다 시속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18분을 시간으로 나타내주면 60분의 18시간.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죠. 자동차는 여기 출발을 이렇게 B 학생들을 세우고 똑같이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해서 A조 학생들이랑 같이 도착을 AB 자동차가 똑같이 출발을 하고 나서 A조 학생들을 태우고 여기 도착을 한 거니까 A조 학생들이 도착한 시간 T시간에 이 자동차도 이만큼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 속력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이번에는 각각 이동한 거리를 한번 구해줘 보면은 A조와 B조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각각 구하시고 있으니까 A조가 이동한 거리,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거리가 여기죠. 요 거리를 X라고 해주고 B조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여기인데 여기를 Y라고 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봐 줍니다. 그러면 여기 A조가 걸어간 거리는 전체 28 중에서 60 빼니까 X 빼니까 28 빼기 X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여기 거리는 여기 전체 28에서 이 Y만큼 빼주면 나머지 이 거리가 되겠죠.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는 처음에 이만큼 Y만큼 갔죠. 이렇게 Y만큼 갔다가 또 이만큼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온 거리는 여기 이 Y에서 여기 28-X를 빼면 되니까 Y 빼기 28 더하기 X Y 더하기 X 빼기 28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간 거리는 요거 X랑 같죠. X만큼 같다. 이동한 거리를 XY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은 이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고 일정 시간 동안 한 거리이고 거리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은 이거를 또 속력 나눠주면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줍니다. 첫 번째 맨 위에서 이거를 1번씩, 2번씩, 3번씩 이렇게 식으로 이걸 나타내주면 1번식에서 A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이 T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6km로 28-x만큼 간 거니까 6km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걸린 시간에다가 더하기 60km로 x만큼 간 거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정리해 주면은 60분의 60으로 통일시켜 주면 60분의 280 빼기 10x 10을 하니까 빼기 10x에다 더하기 마이너스 9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2번식에서 t 더하기 60분의 18은 이것은 60의 속도로
60의 속도로 거리 y만큼 갔고, 그 다음에 시속 6km 속도로 28 빼기 y만큼 갔으니까 이것도 60으로 통분시켜주면은 여기 10 해주면은 280 빼기 9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걸린 시간 3번식을 봐주면 요거는 t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전체가 다 속력이 60이니까 60분의 1로 속력해주고 거리만 다 더해주면 되죠. 처음에 y만큼 갔다가 되돌아온 게 y 플러스 x 마이너스 28 되돌아왔다가 다시 x만큼 간 거니까 요거 정리해주면은 이거는 60분의 여기 2y 2x 2x 더하기 2y 빼기 28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그러면 1번에서 3번을 빼면 0이 되죠. 좌변이 t에서 t를 빼니까 0이다. 1번 빼기 3번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번 빼기 1번 하면은 tt 없어져서 좌변이 60분의 18만 남으니까 결국은 x, y에 대한 방정식 두 개가 생겨요.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1 빼기 3부터 해주면은 60분의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빼기 60분의 280 빼기 9x가 0이 되는 거니까 양쪽에다가 60 곱해주면 없어지고 이거는 x끼리 묶어주고 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더하기 9 11x 그 다음에 더하기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0에 28 308 이게 마이너스 308이 0이니까 이거는 308이다. 이러한 방정식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2 빼기 1을 해주면은 이거는 60분의 280 빼기 9y 빼기 60분의 280 빼기 9x 요것이 좌변에는 60분의 18이 되죠. 60분의 18 60을 다 양쪽에 곱해주면 요거 280, 280 지워지고 그러면 요거는 9x 빼기 9y가 18이다. 요렇게 식이 또 하나 생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인 연립방정식 풀어줘서 xy가 구합니다. 여기서 9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나눠주고 밑에다가 2를 곱해주면 2x-2y는 4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 더해주면 2y 요거 사라지고 더해주니까 13x가 이게 4 더하면은 3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312 나누기 13 312 나누기 13 2 하면 26하고 52 그러니까 4가 되네요. x의 값은 24가 나오고 y의 값은 여기에다가 x에다 24 넣으면은 24 빼기 2 22가 나오는 거죠. 2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A조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x라고 그랬고 B조가 승용차를 이동한 거리를 y라고 해놓은 거 풀었으니까 x가 각각 이동한 거리는 24km, 22km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